자, 그럼 이제 우리 역선택 정리됐지? 그 역선택 보면 유형 봐봐. 중고차 시장, 그리고 보험 시장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를 보자고. 자, 도덕적. 아, 이거 지웠네. 야, 좀 말리지 그랬어, 여기. 조교 선생님이 지울 때. 아, 나 진짜. 너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 아, 내가 다음에 나가서 말해야 되겠다. 지우지 마시라고. 자, 그럼 이제 도덕적 해이를 볼 텐데. 자, 다시.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야.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자, 그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 자, 한번 물어볼까? 여기 정법하는 친구 있니? 정치학업? 없어? 그거 사회문화 해가? 사회문화? 생륜. 나머지는 뭐야? 이과야? 아, 너네 그 뉴스 나온 거 봤지?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다 폐지한 거. 이과 필수 과목 폐지한 거. 서강대는 모든 과에 여태까지는 무조건 그 공대랑 이과는 무조건 미적분 필수, 과탐 두 과목 필수였잖아. 폐지했어. 그 확통도 이제 모든 이과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탐도 다 쓸 수 있어. 그렇다고 너네가 이과 쓸까? 공대는 힘들지. 왜냐면 공대 같은 경우가 그 수학 엄청 해야 돼. 내가 아는 후배 제자애도 공대 갔다가 일단 7년 만에 졸업했어요. 공대 수학인가가 계속 3년 연속 F 나가지고 문과에서 전과에 했던 애거든. 그래서 폐지했고, 성대는 수학은 폐지했고, 과탐은 과학은 과탐 하나 필수, 사탐 하나도 되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되고. 근데 누가 가겠어?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교차 지원해봐.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이과 침공이 시작된 거지.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문과 필수 선택 과목 없어요? 문과 갈 때 없지. 없지. 또 교육부가 지금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들이 먼저 선수 친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자, 내가 정법을 왜 물어봤냐면 이런 거야. 너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 건 계약이 맺어진 거잖아. 그럼 계약이 맺어지면 그 계약에 따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거든. 그냥 쉽게 생각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즉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 이런 거야. 봐봐. 자, 첫 번째 대표적 사례가에서 뭐가 있냐면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보자.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치? 그럼 대리인은 누구야? CEO지. 그치? 자, 또 하나. 너네가 이제 스포츠 좋아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있잖아. 프로농구도 있고. 그러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의 주인은 누구죠? 팀의 주인은 구단주지. 그러면 대리인은 선수라고. 그럼 재밌는 게 이거야. 자, 대표적으로요. 주인이 구단주야. 그 다음에 대리인은 선수입니다. 그럼 너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없지.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없고요. 팀이 돌아가면서 선수를 선택하지. 그래서 항상 그 그의 꼴등한 팀이 다음에 1번 순위로 선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고등학교 최고의 선수들이 다 한화가 있죠. 그래서 한화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왜냐면 지금 4, 5년째 고등학교 제일 잘하는 선수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봐봐. 그러면 원하는 팀이 아니어도 가야 되잖아. 뽑히면. 그러면 7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하면 7년 이후에는 자유계약 선수 FA로 풀리지. 그럼 이제 대박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 그래서 FA 계약을 맺는데 잘 봐. 너네 보통 먹튀라고 들어봤니? 먹튀가 이렇게 먹고 튀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FA 계약에서 많은데, 보통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최고의 먹튀가 누구냐? 박찬호야. 박찬호가 최고의 먹튀인데요. 왜 그러냐면, 박찬호가 자유계약 선수를 풀리기 전에, 자, LA 다저스에 있었죠. LA 다저스가 몇 승 했냐면 18승 했어요. 야, 한국인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승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18승 하고 그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어. 그리고 박찬호 하면 상징이 강속구잖아. 그러니까 이때 박찬호를 누가 데리고 갔죠? FA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데리고 갔지. 그치? 얼마에 데리고 갔냐면 총 5년 계약 1,000억. 그 당시에 5년에 1,000억이야. 2099년도에. 그럼 지금은 더 엄청 몇 배 되겠지. 그래서 박찬호가 5년에 1,000억을 맺고 갔는데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잘하건 못하건 경기를 뛰건 안 뛰건 무조건 1년에 200억씩 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생각해봐. 자, FA 계약을 맺었어. 그치? 계약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계약 이후에 선수가 열심히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얼마죠? 200억 주잖아. 1년에. 그럼 5년 동안 1,000억 줘야 되지. 그러면 선수가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갑자기 막 엄살피는 거지. 뭐 몸이 안 좋아서 어깨에 담에 걸려서 뭐 팔이 뭐 인대가 끊어졌다 이러면서 열심히 안 해. 그래도 무조건 얼마 줘야 돼? 200억씩 줘야 되지. 하지만 열심히 안 해도 200억씩 준다는 얘기는 계약 이후에 선수들이 무조건 계약금을 받으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거야. 그 실제로 선수의 상황을 감추어진 특성을 감추어진 행동이구나. 감추어진 행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박찬호가 어땠냐면 진짜 이랬어요. 18승 할 때 팔에 무리가 온 거예요. 숨긴 거예요. 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텍사스랑 계약한 다음에 그 무리가 왔던 팔꿈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 6승했어요. 200억 받고. 텍사스 열받아 안 받아. 하지만 그냥 팀을 옮겼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 2승했나? 텍사스가 점점 거기를 갸우뚱하겠지. 하지만 아직 몇 년 남았니? 3년 남았지. 그 다음에 1승했어. 나가면 그냥 홈런 맞는 거야. 그래서 1승 막 8패 이렇게 됐지. 그런데 연봉 1억짜리 신인 투수가 막 10승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텍사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3년 차에 박찬호를 필라델피아로 보냈어. 조건이 뭐였냐면 남은 연봉 400억 텍사스가 내는 조건으로 필라델피아로 방출한 거야. 연봉은 누가 내고? 텍사스가 내고. 왜 그랬을까? 야, 어차피 계약이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200억에서 1년에 200억을 줘야 되지. 계약은 그렇잖아. 그럼 텍사스 입장에서는 남은 2년은 무슨 비용? 매물 비용. 실제로 그래서 필라델피아 간 다음에 박찬호 계속 이제 떠돌이가 되면서 내가 이거 팀을 대여섯 개 계속 옮겨 다녔어요. 팀을 계속 대여섯 개.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선수와 대리인에서 대표적인 먹튀야. 먹튀. 결국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선수가 열심히 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계약 이렇게 안 해. 옛날에는 무조건 계약이 무조건 200억이었지. 이제 안 해. 어떻게 하냐면 200억을 주되 일단 10경기 이상, 아니 10승 이상 하면 일단 100억 확보. 그 다음에 3진 100개 이상 하면 20억 추가 지급.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거야.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즉 도덕적 해에 빠지는 걸 막으려고. 자, 그래서 이게 있고요. 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거 화재보험 볼게. 또 하나 사례가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게 이거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내지.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커버해 주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보험 가입 전에 비해서 보험 가입 후에 대부분 화재 발생률이 3배로 뛰어. 이해돼? 즉 그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화재가 나면 내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 그 사람들 되게 주의 의무를 기울였거든. 근데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어차피 불나도 어떻게 된다? 회사가 다 커버해 줄 거 아니야,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제로 화재보험 사고가 3배가 더 급증해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거래 이후에 그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걸 보험회사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의 대책은 뭘까? 이제 대책 보자. 대책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여기 역선택이 있고요. 자,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 그래서 대책은 자, 두 가지 꼭 하나. 하나는 신호고, 자, 하나는 선별이에요. 자, 신호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널을 발송해 주는 거야. 자, 대표적 아까 얘기했던 역선택의 대표적 사례가 이거야. 역선택에서 여기 중고차 딜러가 있고요. 자, 소비자가 있는데
문제는 항상 정보가 비대칭적 상황에서 소비자가 당하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기 딴에 최대한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급만 사잖아. 그 불신이 커지고 시장이 붕괴돼. 그런데 양심적 딜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심적 딜러들은 시장이 붕괴되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양심적 딜러들이 지금 이렇게 대등하지 못한, 즉 딜러가 정보가 더 많고 소비자가 정보가 적잖아. 이 추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딜러가 자신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발송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러면 정보가 대등하게 맞춰지겠지. 대표적으로 뭐야?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무상 AS. 하도 중고차 시장 못 믿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차가 진짜 문제 없는 차니까 차 팔고 3년까지 무상으로 AS 주겠다. 믿어달라. 그 두 번째는 자동차 이력제 그래가지고요. 실제 이 차가 여태까지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떻게 보험 처리했는지를 다 기록한 장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중고차 시장은요. 중고차 살 때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결국 신호를 발생해서 딜러들이 정보가 더 많은 쪽에서 정보가 더 적은 쪽으로 신호를 발송해서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정보가 이제 대등해졌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역선택의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신호 발송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호 발송이 대표적 사례고요. 또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자동차 보험 있잖아.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출퇴근 시만 운행하는 사람. 자, 여기는 라이더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운전 습관을 모르잖아, 회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방식이 생겼냐면 모르니까 일단 보험에 가입시켜. 그리고 1년이 지나지. 그러면 재가입할 때 정보를 요구해. 어떤 거 요구하냐면 나도 자동차 보험 재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터기 있지. 몇 킬로 떴는지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 그리고 그럼 그거 사진 찍으면 잘 봐. 내가 가입할 때 예를 들어 8만 킬로 뛴 사진을 보냈어. 그런데 내가 이제 1년 끝나고 재가입할 때 8만 9천 뛴 사진을 보냈거든. 그럼 나는 1년 동안 몇 킬로밖에 안 뛰었니? 9천 킬로밖에 안 뛰었지. 너 보통 출퇴근하면요 1년에 한 2만에서 3만 킬로 뛰거든. 그러면 9천 킬로 떴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운행 안 한 거잖아. 그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지. 그러면 바로 일주일 뒤에 내가 난 보험료에서 정확히 지난달에 저번에 낼 때 19만 원이 환급돼서 들어와요. 이해돼? 결국 뭐지? 너는 평소에 운전 안 하니까 보험료 깎아줄게 이거지. 그치? 그런 대신 라이더들은 보험료 할증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해돼? 결국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선별 작업을 하는 거야. 선별 작업. 그리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깎아줘요. 보험료를. 블랙박스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따지기 쉽잖아. 그래서 블랙박스 있으면 또 10만 원이니까 떨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와 선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생각해봐. 너 이런 거야. 현실에서 이러한 경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너 생각해봐. 회사에서 사람들 뽑을 때, 직원들 뽑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아 몰라. 정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봐.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는 뭐지? 신호를 보내는 거야, 회사한테. 나 영어야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토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펙 이 정도, 아니 학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피셋 점수 이 정도야. 결국 뭐냐면 나 좀 잘났거든? 나 좀 뽑아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회사들은 그걸 또 못 믿잖아.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뭐해? 면접을 하지. 그럼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잘났다고 어디 한번 잘났나 보자. 선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경제학적 원리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단주와 선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수들한테 이제 계약할 때 한 번에 2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자, 10승 이상 하면 일단 100억 확보. 그 다음에 삼진을 100개 이상 잡으면 그 다음에 20억 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계약 맺는 것도 바로 뭐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시불로 주는 거 없고 다 인센티브 계약이에요. 모두. 오케이? 그리고 화재 보험은 어떻게 해결하게? 그리고 화재 보험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도 도덕적 해이에 빠지니까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그러면 원래 보험 약정금이 사고가 나면 2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2억 다 안 주고요. 본인 부담금 20%. 그럼 2억의 피해가 발생해도 본인 부담금 4천만 원은 내가 내야 돼. 그러면 1억 6천밖에 못 받지. 그럼 사람들이 주의할까 안 할까? 주의하겠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할 건 이거. 특히 신호 발송과 선별 과정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수다.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7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대책, 시그널링, 신호 발송과 스크리닝, 골라내기. 골라내기가 두 글자로 씁니다. 선별. 골라내기가 선별. 자,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사례들을 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대책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 정보비대칭이 가장 최근에 가장 수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꼭 그 개념 문제도 출제가 될 거고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얘들아 77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중고차 시장의 역설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계산한 거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오늘 하는 제일 중요한 거 73페이지로 돌아옵시다. 그럼 봐봐. 우리 시장 실패 중에 72페이지가 독과점, 불안정 경쟁시장 봤고요. 그다음 공공재 부족 봤고, 정보 비대칭 봤잖아. 자, 이제 볼 게 뭐냐면 외부 효과예요. 자, 외부 효과는 무조건 수능에 출제가 되고 보통 정답률이 70%, 60%대로 설정이 돼. 그럼 얘들아, 정답률 60%대면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 그럼 이제 외부 효과의 정의부터 한번 보고 좀 디테일하게 갑시다. 자, 외부 효과의 정의는 이거야. 얘들아, 내부 효과가 아니라 외부 효과잖아. 그럼 외부 효과란 얘기는 시장 내부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시장 내부의 거래가 아니야. 자, 이렇게 이해해. 내가 만약에 너네랑 거래를 했어. 너네랑 거래를 하면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재화를 주면 그만큼 100이라는 화폐를 받아야 되지. 이게 바로 내부 거래야. 준 만큼 받는 게 내부 거래인데 외부 효과는 이거야. 자, 어떤 개인이 자,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이 개인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에게 자, 이익을 주거나 자, 손해를 끼치는 거야.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거야. 그럼 너 생각해보자. 자, 어떤 개인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줘. 그럼 물어볼게.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그럼 이건 바람직한 행위야. 그런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금액이 커지고 손해가 늘어나면 이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외부 효과냐면 원래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치면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익을 끼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해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이건 나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위야.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개인들은 남들한테 끼친 이익에 대해 대가를 안 받지. 그러면 그냥 자신의 개인적 편익과 자신의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한테 끼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요 남한테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는 장려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과소 생산되거나 또는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해. 부족해지는 거야.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야. 너네 이번에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 그럼 봐봐. 눈이 많이 오면 야, 보통 큰 길의 눈은 그 구청이라는 데서 치우지. 하지만 이면도로나 집 앞의 눈은 구청에도 치울 수 없지. 그러면 아침에 딱 이제 학교 가려고 나오고 막 걱정을 했어. 눈이 많이 왔어.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딱 나왔더니 아파트 입구부터 누군가 한 1km가 되는 버스 정류장까지 누가 눈을 다 치워놨어. 그럼 일단 기분이 어때? 상쾌하지.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그치?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낙상사고가 발생해 안 해? 위험하지 않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생각해봐. 누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운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설마 내가 빨리 눈을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눈이 왔으니까 운동삼아 치워볼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엄청나게 이익을 끼친 거야. 근데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안 받아? 대가를 받지 않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자신이 눈을 치웠을 때 자신의 편익과
그로 인해 힘든 아침잠이 포기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힘든 그 비용만을 고려한다고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치우면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는데 그건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항상 적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에 반해서 남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럼 안 좋은 행위지. 그럼 사회 전체 편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더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더 남용되는 문제.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야, 너네 학원 들어오기 전에서 여기 뭐야? 음마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만약 옆에 있는 아저씨가 담배를 펴. 또 옆에 교복 입고 일진 애가 담배를 펴. 그러면 그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아 좋다 이러니? 일단 짜증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침을 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상 쓰게 되지. 자 그러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피해를 끼쳤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배 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2,000원씩 주니?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이 흡연으로 인한 편익과 자신이 흡연할 때 비용만 고려해가지고 담배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자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의 양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흡연이 남용되면서 엄청나게 길거리가 지저분해질 거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과다 생산되거나 과다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과다 생산, 과다 소비. 그럼 너네가 볼 때 남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고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외부 경제라고 약속을 할 거야. 외부 경제라고 약속을 할 거고 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과다 생산 또는 과다 소비되는 행위를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외부 자 불경제라고 약속을 할 거야. 외부 불경제. 자 똑같은 표현이 결국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외부 효과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외부 경제를 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할 거고 자 이 외부 불경제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의 이해했으면 암기할 정도가 돼야 되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외부 경제를 뜯어볼 거고, 외부 불경제를 뜯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래프적 분석까지 해야 돼. 시험에 그래프적 분석까지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교재 73페이지 봐봐. 자, 외부 효과의 의미. 자, 한 경제주체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 않는 상태. 결국 이는 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가격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실패라는 얘기야. 시장 실패. 그래서 밑에 보면 외부 경제, 자 외부 불경제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자 이제 잘 봐. 외부 경제는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아서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가 돼. 외부 불경제도 과다 생산되거나 과다 소비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총 외부 효과는 4가지를 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 4가지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외부 효과 이 4가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해주면 너네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73페이지랑 74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정리해야 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특히 얘들아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적 분석을 해줄 텐데 이 그래프적 분석은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돼. 자유자재로. 자 그럼 먼저 우리 자 자 다시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어. 그리고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자, 그럼 먼저 우리 소비 측면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 잠깐, 너네 이럴 또 어렵나? 자, 교재 순서대로 보자. 다시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이렇게 하죠. 소비 측면부터 볼게요. 자, 소비 측면 보면 외부 자, 경제 소비 측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외부 자, 불경제 소비 측면이 있어. 외부 경제 소비 측면과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 여기 왜 이렇게 안 지워져? 그렇지. 중요한데 천천히 합시다. 다시 외부 자, 경제 측면과 외부 불경제 측면의 소비. 근데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이 있는데 잘 봐. 소비 측면은 소비자 입장이야, 생산자 입장이야? 소비자 입장이고, 생산 측면은 공급자, 생산자 입장이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미리 넣어놔. 소비 측면은 앞으로 우리는 뭐를 따질 거냐면 항상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을 따질 거야. 편익을 비교할 거야. 이제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생산 측면은 결국 생산은 생산비에 따라 결정되잖아. 생산 측면은 비용으로 따라 볼 거야. 그럼 먼저 자, 외부 경제 소비 측면에 우리 사례부터 볼게요. 자, 다시 얘들아, 외부 경제는 뭐였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지. 근데 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아 안 받아?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소비 측면이니까 과소 소비가 돼. 그런데 외부 불경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 거지. 근데 그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해 안 해? 지불하지 않지. 그 결과 자, 외부 불경제 소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과다 소비됩니다. 오케이? 그럼 사례부터 암기할게요. 자, 외부 경제 과소 소비의 사례는 바로 뭐 있냐면 독감 예방 접종이 있어. 자, 얘들 사례는 거의 안 바뀌고 나오니까 거의 외워야 돼. 독감 예방 접종이 있고요.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측면의 사례는 뭐가 있냐면 자, 흡연의 피해가 있어. 흡연의 피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자, 외부 경제 소비는 과소 소비되지. 대표적 사례는 독감 예방 접종이고, 자, 외부 불경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소비되고, 대표적인 사례는 흡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잘 봐. 너네 독감 예방 접종이 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주냐면 잘 봐. 너네 보통 겨울철이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 접종 비용 얼마 되게? 한 번에 싼 거는 한 4만 원이고 비싼 거는 6만 원이야. 그러면 시장 원리로 이해하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만약에 4만 원짜리를 맞았어. 그럼 비용이 4만 원이지. 그럼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이유는 그 비용 4만 원을 내고 자, 편익이 얼마보다 크다는 거야. 편익이 4만 원보다 크니까 예방 접종 맞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겨울철 되면 예방 접종을 맞거든. 그럼 나는 4만 원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맞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4만 원이 얼마냐 하면서 안 맞아. 예방 접종을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 내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어. 그럼 나는 더 이상 독감 바이러스가 없지. 그럼 나는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나는 깨끗한 무균이잖아.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병원균을 옮기지 않아. 그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이익을 끼치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아깝다고 예방접종 안 맞아서 독감에 걸렸어. 그러면 자는 데마다 사람들 접촉하면 독감을 퍼뜨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그냥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편익만 고려해서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엄청난 이익을 끼치고 다니지.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을 예방하는 편익이 늘어난다고. 근데 문제는 예방접종을 안 맞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당국이 판단할 때는 국민들이 모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좋은 거야. 그게 가장 최적의 상태야. 근데 그만큼 맞아 안 맞아? 남한테 이익을 끼치는 대가를 안 받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덜 받게 되면서 과소소비가 되는 거야. 과소소비. 그럼 너네가 볼 때 잘 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은 자신이 예방 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적 편익이 있어. 그런데 예방 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병원균을 옮기지 않으니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늘리지.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있어요. 그럼 너네가 볼 때 외부 경제 과소소비에서는 사적 편익이 클까? 사회적 편익이 클까? 사회적 편익은 실제 시장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사적 편익 플러스 알파잖아. 그들이 사회 전체에 끼친 이익까지. 그러면 무조건 사적 편익에 비해서 무슨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여기까지는 세트로 암기가 돼야 돼요. 외부 경제 과소소비 측면은 대표적 사례가 독감 예방접종이고, 자, 예방접종을 시장에서 돈 내고 맞은 사람들의 사적 편익. 근데 그들은 의도하지 않게 사회 전체 이익을 끼치니까 사회적 편익은 그 시장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적 편익, 사람들의 사적 편익 더하기 알파. 사회적 끼친 이익의 크기까지. 자, 그래서 사적 편익보다 자, 사회적 편익이 크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를 볼게. 자,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는 이거야. 대표적 사례 흡연. 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신이 담배를 피므로 인해 드는 비용,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담배 가격, 그리고 뭐 손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랑 그 담배를 피므로 인해 내가 느끼는 편익만 고려하지.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사회 전체에 뭐를 끼쳐? 피해를 끼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너네가 볼 때, 자,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측면에서는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사적 편익과, 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클까? 주변 사람들은 짜증만 나잖아. 피해만 입잖아. 그럼 결론은 흡연자들의 사적 편익만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사회적 편익은 존재하지 않잖아. 오히려 사회적 편익을 떨어뜨리는 행위잖아. 그로 인해서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측면 대표적 사례 흡연은 뭐가 더 크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 거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흡연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자고. 이거 봐봐 얘들아. 자, 독감 예방접종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적 편익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야, 편익이야. 그러면 사적 편익 만족이 있다면 그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가 있을 거고,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그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제약회사가 만들면 그냥 시장에 독감 예방접종 약의 공급 곡선 딱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데 편익이 두 개잖아.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곡선은 사실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수요 곡선은. 그러면 잘 봐.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 곡선이 있는데, 실제 시장 수요 곡선은 사적 수요 곡선이야. 사회적 수요 곡선은 그냥 바람직한 수준의 수요 곡선. 그럼 너네가 볼 때, 자, 왼쪽에도 수요 곡선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수요 곡선이 하나 있는데, 너네가 보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사적 수요보다 사회적 수요가 크겠지. 그럼 우측에 있는 수요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우측에 있는 수요가 무슨 곡선? 우측에 있는 수요가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 곡선이고, 좌측에 있는 수요 곡선은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균형점이 두 가지가 존재해. 여기와 여기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 그럼 실제 시장 균형은 어딜까? 아래 위. 실제 시장 수요는 사적 수요잖아. 그러니까 아래 수요 곡선과 공급이 만나는 이 균형점이
자, 실제 시장 균형점이 되는 거고, 위에서 사회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최적 균형점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보면 봐봐. 사회적으로는 독감 예방 접종을 여기까지 맞아야 돼, 거래량이. 그치?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독감 예정을 받고 접종을 받고 남한테 이익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안 받으니까 사회적 바람직한 수준보다 소비가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어? 과소 소비 적어지니까 실제 시장 수요는 감소해서 여기가 실제 시장 거래량이지. 그럼 여기는 실제 시장 거래량이 되고요. 여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거래량 수준이 되잖아.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실제 시장 거래량이 많어, 적어? 적지. 이유는 과소 소비. 수요가 적어서지. 돼? 그래서 항상 요거 보고 너네 봐봐. 여기까지 도출된 내용을 갖고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역으로 그래프가 나와도 사적 수요, 사회적 수요가 더 크네? 수요가 두 개 곡선, 수요 곡선 두 개 나왔으니까 일단 소비 측면이고, 사회적 수요, 최적 거래량 수준, 시장 수요, 시장 거래량 수준, 더 적내, 과소 소비, 외부 경제. 역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역으로도. 돼요? 하나 더 봐야 돼. 자, 그러면 실제 시장 거래량은 최적 거래량 수준보다 과소 소비로 적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 수준이 여기잖아. 근데 실제 시장 가격은 수요 또는 소비가 감소해서 실제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 수준보다 더 낮게 설정된다. 여기까지도 확인.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균형 두 개 잡고, 역으로 그림을 보고, 외부 경제, 과소 소비 측면이구나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이거 봐봐.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흡연의 경우는 똑같아.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 곡선이 있겠지.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자, 담배 공급자는 담배 인상공사에서 공급 곡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똑같아. 사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서 자, 수요 곡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보니까 사회적 수요보다 사적 수요가 크지. 그럼 우측에 있는 수요 곡선이 사적 수 편익을 반영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사적 수요가 사회적 수요보다 크니까 우측에 있는 수요 곡선이 사적 수요 곡선이고, 좌측에 있는 수요 곡선은 사회적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실제 시장 균형은 실제 시장에서 수요인 사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이 실제 시장 균형이 되는 거고, 하지만 사회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최적 균형점이 되죠. 그럼 너네가 보면, 자, 최적 균형일 때 최적 거래량 수준이 여긴데 실제 시장 거래량이 여기로 더 많잖아. 그럼 이거는 과다 거래됐지. 이유는 수요가 더 많아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실제 시장 수요가 더 많아서 과다 소비된 거지. 그리고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가격보다 실제 시장 가격이 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릴 때는 특히 역으로 사례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일단 소비 측면은 무조건 수요 곡선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수요 곡선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소비 측면이에요.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흡연. 그래서 소비 측면이니까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오고. 그렇지? 그럼 역으로 수요 곡선이 두 개 나오는 소비. 단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보다 적다. 과소 소비.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보다 많다. 과다 소비.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는 거의 너네가 거의 암기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분석이 돼요. 자유자재. 되니? 자, 그러면 우리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봤는데, 자, 73페이지 봐봐. 외부 경제 한번 읽어보자. 자, 73페이지 표 외부 경제 보면, 자, 의미 한 경제 주체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죠? 자, 특징에서 지금 소비 측면만 볼게요. 외부 경제 소비는 뭐보다 뭐가 커? 이거잖아. 외부 경제 소비 측면은
경제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지. 그래서 거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런데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은 흡연이니까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지. 반대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은 특징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는 복습하면 되고요. 결론은 일단 요 내용 거의 암기할 정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야 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생산 측면을 볼게. 자, 다시 생산 측면은 이제 우리 뭐로 따질 거냐면 생산은 결국 비용에 따라 결정되니까 자, 생산 측면은 비용으로 볼 거야. 생산 측면은 비용으로 볼 거고 이 생산 측면도 두 개가 있겠지. 하나는 외부 경제. 자, 그럼 얘들아 외부 경제면 과소야 과다야? 이익을 끼치는 경우니까 과소잖아. 그럼 이건 과소 생산이 될 거고 생산 측면에서. 자, 두 번째는 외부 불경제.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쳤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과다 생산이 되겠지. 첫 번째는 외부 경제는 생산 측면이니까 과소 생산이 될 거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외워야 돼. 부는 소지, 그치? 근데 불은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다가 되는 거지. 그치? 뭐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외부 경제 과소 생산, 외부 불경제 피해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생산. 자, 그럼 사례 볼게요. 사례. 자, 사례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자, 신기술 개발이 대표적 사례가 되고요. 외부 불경제 과다 생산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에서 오염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게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대표적 사례가 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좀 쉴게. 자, 그럼 이제 사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너네가 외울 건 뭐냐면 그럼 봐봐. 자, 신기술 개발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이해만 하면 돼. 자, 봐봐. 너네가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공대를 갔어. 그리고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다가 맨날 뭐 뚝딱뚝딱 컴퓨터 갖고 프로그램을 짜다가 너네가 코딩을 배운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집에서 자,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자, 4일 밤 동안 새서. 자,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에 무료로 올렸어. 자, 그러면 너네가 4일 동안 밤새가지고 무료로 백신 프로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지. 그리고 이거 공짜로 풀면 너네가 노력해서 의도하지 않고 타인들한테 이익을 줬지. 근데 거기는 대가를 받아 안 받아? 무료니까 안 받지. 그냥 뭐냐면 내가 4일 동안 밤샜고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뿌듯함 정도의 편익을 느끼는 거야. 그럼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자, 또 이걸 만드는 막 7일, 8일이 걸려 이번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저번에는 너무 4일 너무 밤새고 힘들었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런 어떤 무료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거 아니야. 인터넷에 많이 풀리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생산할까 안 할까? 이런 시도를 안 하겠지. 힘드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보다 적어지는 거야.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이익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포인트는 이거야. 비용 측면을 보면 그럼 생산 측면에서 외부 경제는 자, 사적 비용과 자,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야, 나만 힘들잖아. 아무런 대가 안 받으면. 사적이 클까? 사회적이 클까? 다시.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은 나 혼자 맨날 밤새서 사람들 무료로 풀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보지만 사회적으로 무슨 비용이 있어? 나만 힘들지. 왜냐면 대가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더 커? 사적 비용이 더 큰 거야. 사적 비용.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쉴게요. 그럼 공장에서 이제 폐수를 방류해. 그럼 잘 봐. 원래 공장에서는 그 폐수를 정화해야 돼.
근데 그걸 무단으로 방류했어. 그러면 정화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윤이 더 커지지. 그런데 그럼 강이 오염될 거 아니야. 그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개인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겠지. 그럼 당연히 외부 불경제 과다 생산 측면에서는 무슨 비용이 더 큰 거야?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지 이번에. 돼? 자, 그래서 외부 경제는 신기술 개발 대표적 사례고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이에 반해 외부 불경제는 공장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 사적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보다 더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보다 커진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 확인. 여기도 외부 불경제는 요 정도 내용은 확인하시고 요 내용 기반으로 해서 좀 쉬었다가 그래프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미리 너희 한번 해봐. 좀 한번 보고 쉬어봐. 그럼 얘들아, 사적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공급 곡선이 존재할 거고,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이 존재할 거고, 사적 비용 마찬가지로 사적 공급 곡선, 사회적 비용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급 곡선. 돼요?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이 지우지 못하게 빈칸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 그래서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